부동산 가격 많이 오른 지수 같죠. 이게 요즘에는 스세권이라는데, 스세권이 뭐 학세권, 뭐 몰세권, 뭐 역세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스타벅스 세권이래요.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집값 많이 오른 데만 많죠. 강남이 많은 게 아니라 집값 많이 오른 데만 많잖아요. 스타벅스 도봉구에 하나 있대요. 집값 제일 안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스타벅스가 많으면 사고 적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럼 앞으로 우리는 스타벅스 생기는 자리에 투자를 하면 돼요. 이제부터. 간단하죠? 그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스타벅스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돈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또 오늘 또 나가셔갖고 저 강남 삼성역 주변 지역에서 길 가다가 팜플렛 나는데 아줌마한테 손잡고 끌려가갖고 또 오피스텔 역세권 저 하남의 역세권 가서 또 오피스텔 산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5호선 생긴다고 내년 4월 달에 5호선 생긴다고 좋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 많이 오른 지수 같죠. 이게 요즘에는 스세권이라는데, 스세권이 뭐 학세권, 뭐 몰세권, 뭐 역세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스타벅스 세권이래요.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 개수랍니다. 어디가 제일 많아요? 집값 많이 오른 데만 많죠. 강남이 많은 게 아니라 집값 많이 오른 데만 많잖아요. 저 마용성, 종로, 중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집값 많이 오른 데 많잖아요. 스타벅스 도봉구에 하나 있대요. 집값 제일 안 올랐잖아요.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스타벅스가 많으면 사고 적으면 안 사면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 얘기가 웃지 못하는 게 뭐냐면 스타벅스는 직영점인 건 아시죠? 무조건 스타벅스는 직영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이 와서 분석하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 스타벅스는 20년 동안 신세계가 직영으로 운영을 해요. 그래서 신세계가 이마트 하는 게 신세계잖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적자 났죠. 유통업 중에 홈플러스 다 적자 나는데 처음으로 이제 이번에 적자 났는데 신세계가 시장 분석, 그 시장 분석을 철저히 해서 스타벅스를 오픈을 합니다. 돈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몰리는 지역에만 오픈을 해요. 도봉구에 하나밖에 안 하겠어요. 도봉구 주민은 뭐 사람도 아니에요? 하나밖에 안 하게? 그러니까 그걸 철저하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에 사람과 돈이 제일 많이 몰리는 지역에만 스타벅스 매장을 늘리는 겁니다. 도심권에는 109개, 강남 110개예요. 영등포권, 여의도 영등포권 그 땅도 좁은데 46개예요. 한 집 건너면 스타벅스라는 거예요. 스타벅스 올해 매출액이 24% 증가해서 2조가 넘는답니다. 이 한 달에 1인당 커피가 41잔 먹는데요. 1인당 성인 한 명이. 그 정도로 매출액이 2조래요. 지금 스타벅스 매출액. 이 정도로 보면 제가 지도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예요? CBD, GBD, 강남, 영등포, 그리고 중심 종로, 중구 지역입니다. 지금 업무타운 지역이죠. 3도심의 형태예요. 서울의 업무타운 형성도 3도심입니다. 상암동, 마곡, 가산, 영등포 여의도권, 종로 중구권, 그리고 여기 강남권. 이 업무타운과 다시 보시면 이 스세권이 이 스타벅스가 생긴 매장의 개수랑 이 업무타운이 활성화되는 지역과 같습니다. 스타벅스 매장에 최근 매장 비율이 가장 많이 오른 데가 어딘지 아세요? 매장 비율이 개수가 가장 많이 추가로 생긴 데 강서구 원래 4개였다가 16개 됐대요. 마곡이 생기니까. 그럼 앞으로 우리는 스타벅스 생기는 자리에 투자를 하면 돼요. 이제부터. 간단하죠? 그거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스타벅스가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과 돈이 몰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지역을 가셔야 돼요. 왜? 그런 말 있죠. 교통이 생기면 양주 신도시에 GTX 가죠. 파주 운정에도 우리 GTX 갑니다. GTX 가고 강남까지 오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30분이면 오죠. 얼마나 편리해요. 지금 2시간 걸리는데 30분 만에 오죠. 그러면 파주 운정에 있는 사람이 30분 기차 타고
강역급행열차 GTX 타고 강남 코엑스 와서 쇼핑하고 영화 보고 얼마나 편리해요. 그럼 돈은 어디서 써요? 파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강남에서요. 그건 베드타운 이미지잖아요. 우리가 강북 쪽에 상계 노원 보고 항상 뭐라고 합니까? 베드타운이라 하잖아요. 그게가 강남하기가 불편해요? 7호선 타고 불편합니까? 베드타운이잖아요. 근데 이게 베드타운 지역에 교통만 더 생긴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막 오를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교통이 생긴다고 해서 지방권에 뭐 역세권 지역에 그렇게 투자를 하고 수요들이 들어가죠. 근데 돈은 지하철 타고 편리하게 와서 여기 써요. 동탄 사람 20분이면 강남 수서역 와요. 수서역 GTX 타고 강남 와서 코엑스에서 이 현대백화점에서 쓰지 어디 가서 쓰겠어요? 거기서 쓰겠어요? 그럼 그게 상권이 죽는 거잖아요. 상권이 더 죽는 거잖아요. 집값이 오르겠습니까? 지금은 투자 수요가 잠깐 교통 생긴다고 막 흥분해서 막 사요. 흥분해서. 왜냐면 교통 생긴다고 하니까 그게 오래 갈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얘기가 됩니다. 길 가다가 오늘 또 나가셔갖고 저 강남 삼성역 주변 지역에서 길 가다가 팜플렛 나는데 아줌마한테 손잡고 끌려가갖고 또 오피스텔 역세권 저 하남의 역세권 가서 또 오피스텔 산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5호선 생긴다고 내년 4월 달에 5호선 생긴다고 좋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5호선 타고 여기 와서 쓰지 거기서 쓰겠냐고요. 교통 편리해지는데 거기에 교통이 불편해야 거기서 돈을 어쩔 수 없이 쓸 거 아니에요. 저까지 나가기 귀찮아서.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돈과 사람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도 거기다 투자하잖아요. 결국은 스타벅스도 이게 매장을 내는 건 뭐예요? 이게 다 투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도 사람과 돈이 몰리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도심이라는 게 나오죠. 3도심. 이 3도심의 업무타운들이 있잖아요. 스타벅스는 업무타운에 서울에 68%가 몰려 있답니다, 지금. 요거만 찍으면은 집에 가면 알라나? 신기한데? 다음에 이제 글자도 좀 적어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로 볼 것이냐? 우리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자.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도 너무 가격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격 보고 가지 말고 입지 보고 가라는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나무를 보지 말고 부동산에서 숲을 볼 필요가 있고, 결국은 부동산은 입지가 가격을 만드는 겁니다. 지방은 왜 계속 떨어져요? 입지가 떨어지니까. 입지는 누가 형성하냐? 정부에서 시행하는 개발이 형성하는 거예요. 최근 우리 2030 서울 플랜에 3도심 7광역 중심지 중에 서울에서 10개 지역을 개발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그중에 10개 지역이 다 올랐다고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게 2013년도에 발표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10개 지역을 개발하겠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 계획은 그냥 무시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집 팔아라고 정부가 다주택자는 집 파세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는 말은 그렇게 잘 들으면서 이렇게 개발합니다 얘기하는 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정부가 말하는 것을. 정부가 얘기하는 것 중에 개발하는 것들은 뭐 언제 하느냐, 시간, 이게 중요한 게, 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삼성역 주변 지역에 GBC 얘기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뜬금없이 건축허가가 얼마 전에 났죠. 11월 27일 날인가 28일 날 건축허가 났잖아요. 국방부랑 협의를 했죠. 높이 제한 없애고 조건부로. 그것처럼 뜬금없이 나와요. 제가 송파 지역을 같이 높다라고 3월 6일자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수립됐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11월 28일 날인가 뜬금없이 나오잖아요. 입지가 그런 부분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건 개발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개발 지역들, 아직까지 개발 지역에 뭐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 안 된 지역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용산역 주변 지역에 뭐 집장촌도 그렇고 이런 유유부지들을 전부 다 없애고 건물들을 짓고 지금 프로지오 서밋이라든지 센트럴 뭐 아이파크라든지 막 지어놨죠.
짓고 개발을 합니다. 역세권 개발을 하고 있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 청량리 지역도 그렇게 할 거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고 있죠. 그럼 그하고 비슷한 지역을 또 찾으면 되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그거하고 비슷한 지역. 그래서 보세요. 지하철역에 KTX가 다니고 이런 우리 옛날부터 사람들이 모여서 구도심이면서 사람이 집중되는 지역들. 용산에서 청량리로 갔고 그게 이제는 서남권의 영등포 지역이라고 제가 몇 번을 얘기 드렸어요. 영등포 지역도 같은 입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용산, 청량리, 영등포 지역. 보시면 세 개가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용산은 하고 있고 청량리도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마무리 단계에 돌입하고 있어요. 한 4, 5년이면 청량리 지역 연면하면 다 바뀔 겁니다. 용산 지역은 거의 다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곳은 영등포예요. 똑같은 우리가 서울에서 KTX와 이런 백화점과 주변에 상권이 형성된데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에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우리가 고민해보고 어디를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영등포 지역의 아크로타워 스퀘어가 이렇게 가격이 높게 형성될 거 미분양이었잖아요. 신길 뉴타운도 미분양이었죠. 아무도 안 쳐다보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개발이라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발이 입지를 바꿔줍니다. 입지가 가격을 만든다 했죠. 기존 입지는 못 들어가면 내가 돈이 적어요. 그러면 기존 입지를 못 들어가면 그 입지처럼 될 지역을 우리가 찾아다니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 눈에 보이니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랬잖아요. 내 눈에 보이잖아요. 지금 바로. 너무 안 좋은 게. 제가 저번 주에 이 재정비 촉진지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재정비 촉진지구를 가보잖아요. 그러면 너무 노후돼 있죠. 눈에 보이는 것 자체가 안 좋잖아요. 제가 부동산 처음 뵐 때 더럽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지역을 살아있거든요. 가면 안 좋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인 이 나무만 보는 거예요. 강남권의 주택 좋은 것들은 되게 좋죠. 이미 입지가 갖춰져 있으니까. 앞으로 입지가 갖춰질 자리는 투자의 시선 자체의 눈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2020년 아니 2021년 22년 아무리 투자 포인트를 적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뭐 투자해서 이향이라서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압구정동 집을 가면 그거는 다 좋겠어요. 단점 찾으라고 하면 뭐라도 찾죠. 근데 이 투자는 단점이 아니라 그 장점이 단점을 넘어설 것인지 안 될 건지를 판단만 하면 돼요. 한남뉴타운 가갖고 그렇게 지저분한 지역 예전에 2013년도에 갔을 때는 언제 재개발할 것이냐 이래갖고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고민하는 사람 그때 빌라 가격들 3억 5천 4억이었는데 지금 빌라 가격도 12억 13억이잖아요. 그때 이 지역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입지라는 것은 가격을 정하지만 그 입지가 변한다는 걸 머릿속에 상상하는 능력들을 자꾸 키우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2020년도가 아니라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안 되시는 겁니다. 그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어떻게 된다? 저희 사무실 믿고 따라오세요. 그러면 안 되면. 이 부동산 투자를 여기 오신 분들도 많은 투자들을 내가 사고 팔고는 해봤겠지만 제일 많이 한 게 내 집을 사고 팔고가 제일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내 집의 기준이 내 투자의 기준이잖아요. 그걸 좀 바꾸셔야 돼요. 저도 투자의 생각을 바꾸는데 되게 오랜 시간과 오랜 경험들이 필요했긴 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뭘 주워 담듯이 물건을 샀던 것 같아요. 그냥 막 샀습니다. 돈만 되면 그냥 다 사요. 다 사보고 이거는 이래서 안 팔렸고 이거는 이래서 수익이 안 났고 다 제가 적어놨고 경험했어요. 그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도 좋은 것만 사고 좋은 물건만 샀겠어요? 좋은 투자만 했겠어요? 그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내가 머릿속을 못 바꾸면 실천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하는 것들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거 실패해도 큰 무리가 없는 금액 한도 내에서 다 샀어요. 저는요.
어떤 지역 가리지 않고 다 샀어요. 그것들에 인해서 그 경험들을 하나씩 체크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건 사면 안 되고, 이런 건 사야 되고, 이런 물건은 안 되고, 이런 입지는 되고, 이런 입지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기준이 쓰는 거죠. 이제는 안 해도 아 그때 경험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해서는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오신 분들이나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경험하지 않아서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집어넣어지지는 않죠. 경험은 없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투자 포인트가 아니라 조금 바꾸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